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드 2부 시작됐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혜리입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간밤 글로벌 증시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가 결국에 121 이평선을 깼고요. S&P 500이 121 이평에 딱 걸리는 등 추세 이탈 조짐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단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간밤에 기술적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딱히 안 좋은 재료도 없었지만 딱히 좋은 재료도 없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기존의 악재들은 계속 여전히 진행형을 보였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때문에 강한 출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중국 A주의 MSCI 편입을 코앞에 둔 채로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소폭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그런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 역시 지켜볼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증권주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한 달 쉬고 거의 제대로 된 첫 반등이어서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는데 증권 전문가들 의견이 일단은 모아진 상황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코스닥이 어제 이 와중에 연중 최고치를 셀지연 덕분인지 세웠었는데 오늘 종가상 520선을 뚫어줄지도 관건인 날이라 하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얘기대로라면 메르스가 이번 주에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만 잘 넘긴다면 메르스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 두 분 나와주셨어요.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인사부터 나눕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6월 9일 화요일장 개장가 들고 잠시 후 다시 옵니다. 네, 6월 9일 화요일 6월 둘째 주 두 번째 거래 이제 막 시작을 하려 합니다. 뉴욕 증시 커다란 지표 발표는 없었지만 9월 금리 인상론 재차 꺼내들면서 하락을 했는데 하락세가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안 좋은 자리에서 나왔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소폭이지만 팔면서 결국 2060선에서 쩔쩔 헤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셀트리온 급등으로 인한 착시 효과다 분석도 있었었는데 오늘 아침 양시장 수급 어떤지 지수까지 모두 체크해봅니다. 오늘 김진경 연구원 오현진 멘토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김진경 연구원님이 양시장 개장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아직 정확한 지수는 좀 나오진 않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사실 코스피 시장도 좀 부진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좀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좀 상당히 좀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그래도 최소한 좀 이번 주까지만 해도 조금 서포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네, 코스닥 시장 좀 마찬가지로 함께 조금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안전한 흐름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코스닥 시작의 경우도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코스피 시장 조금 개장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일단 정확한 지수가 아직 좀 나오진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코스피 시장 이번 주까지만 해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시장 지수 좀 집계가 되었는데 현재 코스피 시장 0.09% 정도 하락한 2063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메르스라는 좀 여파도 있긴 하겠지만 이번 주의 경우는 일단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네. 또 여러 가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관련한 좀 우려감이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선 좀 시장의 관망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0.27%가량 상승한 718선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이 정도라면 그래도 전고점이 한 720선은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지수가 오늘 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좀 꼭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 지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환율 지수의 경우는 한 1120원 부근에 거의 좀 매물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 한 1120원 부근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가 국제채권단에 제안한 구제금융 조건부
연장을 일단 거절했다는 소식도 간밤에 있었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G7 회의 중에 달러와 강달러를 우려했었다라고 발언을 했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를 부인했다고는 하지만 달러와도 약간 뉴욕 외환에서 출렁임이 있었음을 일단 감안하고 개장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현진 멘토님의 업종별 흐름 짚어봐 주실까요? 어제 증권주와 화학주가 두드러졌었는데요. 네, 오늘 시장이 이제 양시장 모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는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업종별로도 이제 크게 엇갈리는 등락이 나오진 않는데요. 네. 아주 특징적인 흐름이 있다면 그동안 상당히 약했던 업종들이 오늘 장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엔화 약세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종목, 대표적으로 기계주와 이제 자동차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계주와 자동차주가 오늘 일제히 약 1%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낙폭과대주로의 수급 매기의 유입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인지 이 부분은 오늘 장중 내내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하고 있고요. 상승한 업종 보면 대표적으로 기계업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들 약 1%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주는 엔저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군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세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SOC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철강주의 기계주에도 어찌되었던 간에 중장기적인 수혜가 될 것 같아요. 당장의 기계주를 보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섹터가 바로 이 기계 섹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 시도합니다. SK텔레콤 1%대 강세, 그동안 워낙에 좀 많이 밀렸었고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내수주가 전반적으로 약하면서 통신주가 같이 밀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털 매력을 조금씩은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통신주 현 시점에서는 점진적인 반등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운송 장비가 오늘 좀 올라옵니다. 그동안 약했었던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일제히 1% 내외의 등락 좀 보여주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는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엔화 약세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해외 판매 부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펀더멘털 매력은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 지금 상황에서만 바닥을 잡는다면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이번 주 내로 자동차주가 바닥을 잡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업도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부진에 의해서 그동안 수주 모멘텀이 약했었던 이제 대우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현대산업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일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건설주가 상당히 선방합니다. 떨어지는 업종들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금리 민감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주와 금융, 은행업이 일제히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우려감을 좀 빠르게 반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증권주 역시도 어제 같은 경우 상승폭이 상당히 컸지만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준금리가 실제로 인하가 되면 증권주에는 호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인하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동결하게 된다면 증권주의 실망감이 실릴 수도 있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시장에 상당히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증권주가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주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고 증권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금씩은 차익 실현을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에 대해서 어제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에 약간 아니다 쪽의 의견도 오늘 새롭게 나왔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시장은 2060선, 코스피가 여전히 코스닥보다는 약간 약한 아침인데요. 그래도 양시장 모두 보합권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급 얘기를 해볼 텐데 어제 정말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기준으로 양매도, 코스닥은 양매수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린 날이었었잖아요. 물론 외국인들 선물 매도는 좀 많았던 것을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 수급은 어때요? 네, 오늘 아침도 썩 수급 상황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좀 양쪽에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가 좀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떤 좀 불안감을 느꼈는지 최근 들어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경우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한 140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한 57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좀 지수가 좀 변화가 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의 흐름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이제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외국인의 소폭 한 15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억 원 그리고 7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요. 지금 철강금속 업종에 좀 한 5억 원 정도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경우도 좀 외국인이 좀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 보였는데 현재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외국인 한 54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단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업종이라면 최근 운수장비 업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운수장비 업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각각 6억 원 그리고 한 4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증권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증권업종의 경우는 오늘은 좀 수급 상황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 현재 증권업종의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닥 안에서 좀 업종별에서 움직임은 아직 큰 차이는 좀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IT 하드웨어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좀 양쪽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제약업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만이 좀 수폭 이제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그 코스닥 시장 안에서 큰 아직까지는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외국인들 매도 속에도 719.52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일단 장중에 720 트라인은 곧 있으면 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코스피가 바로 상승으로 일단 전환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원달러 출발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죠. 오늘도 역시 KB 외환 선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오바마 대통령이 강달러 우려를 표명했다 발언에 대해서 설왕설래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달러와 가치는 좀 떨어졌더라고요. 어제 급반등했던 원달러도 조금 주춤하면서 출발했겠네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 30전이 하락한 1119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18원 20전까지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18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달러가 차익 실현성으로 조정을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뉴욕 외환시장이 열리기 이전부터 이미 약세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한 언론이 프랑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오바마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달러 강세에 이례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한 점이 달러와 약세의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이에 대해 부인했습니다만 여전히 달러 약세를 멈추지는 못했고요. 마침 독일의 산업 생산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상대 통화의 강세 요인까지 등장해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추적했습니다. 달러 엔이 125엔 지선을 하향 돌파해서 124.28엔까지 하락했고요. 유로 달러는 1.13달러로 전환 수준까지 반등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의 경우는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18원 90전에 뉴욕 여교의 시장 거래를 마감하면서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 저녁까지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지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 때문에 이번 주 중반까지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거나 차익 실현 조정을 보이는 것은 급등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겠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여부를 따라서 차익 실현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보겠습니다. 달러 엔이 125엔의 다음 지지선인 124.15엔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 따라서 달러 원 역시 다음 지지선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달러 원은 어제 장중 한때 118원 1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1118원 1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1123원 30전에 장을 마감해서 1120원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뉴욕 여교의 시장을 거치는 사이 1120원을 다시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만약 오늘 1120원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1112원 선이 다음 지지선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는 미국의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5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고요. 이 지표들이 호조를 보일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포지션이 보다 가벼워진 상태에서 다시 달러 매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는 1115원에서 1124원 사이가를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쉬고 싶은 달러 강세 오바마 대통령 쉼표를 찍어준 그런 꼴이 됐는데 이후에 나오는 소비 관련 지표들 보면서 달러는 재차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9일 화요일 오늘의 특징주 급등 종목
종목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인포피아인데요. 메르스 검사 시약 개발 완료 때문에 어제 상한가가 썼는데 오늘도 급등합니다. 이 종목의 최근 들어서의 변동성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도 있었고 이번에 메르스로 또 엮였네요. 진원생명과학이 앞서 한 4일 연속 하한가를 그렸었다가 오늘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상용 메르스 백신 생산한다 소식이 있었었거든요. 이 두 종목 같이 엮어서 한번 보고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어제는 뭐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인지 급락했었는데 오늘 곧바로 나란히 또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삼성그룹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중반 정도 주총 앞두고 계속해서 이슈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현진 멘토님이 일단 살펴주시죠. 네, 먼저 인포피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지금 거의 100명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주의 흐름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죠. 언제든지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포피아 같은 경우 메르스 검사 시약에 대한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치료제가 아니라 시약입니다. 메르스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시약이 개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반등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테마주를 엮여서 반등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메르스라는 게 걸린 다음에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일부터 잠복기. 이제 그렇죠. 길게는 2주 정도까지 이제 그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증상은 감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감기라고 이제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고열이라고 그래요. 메르스는 이제 고열을 동반한 감기고 일반 감기는 고열을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차이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진단 시약이라는 것은 그런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포피아의 이번 진단 시약 생각보다 좀 빨리 개발이 완료된 것 같아서 분명히 의미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주가도 이제 8%, 9%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슈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 취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메르스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메르스 관련주들 언제라도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실질적인 메르스 수혜주로 보기는 어려워요. 백신의 개발은 아직 멀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신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아마 메르스 이슈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워낙에 대장주로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메르스 이슈가 확산되면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고 역시 진원생명과학 오늘 다시 한번 급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기 요소가 다분합니다. 어차피 지금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가 없고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메르스 관련 이슈에 의해서 상한가, 하한가, 급등락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흔들릴 때 그냥 단기적으로 빠져나오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쥐고 있으면 위에서 사서 수익 물린 진원생명과학 투자자들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쥐고 가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상한가가 풀리거나 아니면 상승 흐름이 끝나는 시점에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가격 대응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한가가 풀리는 시점에서 이제 하락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10분 봉산으로 이전에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진원생명과학은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든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타이밍에서 분봉까지 보셔서 빠져나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인포피아는 추가 반등이 가능할 거다는 얘기 홀딩자들을 향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올라오는데 엘리엇이 사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지금 엘리엇한테 굉장히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카페를 만들어서 주권을 다 위임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걸림돌이 별로 없다. 합병이 이제 착착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주식 매수 청구권보다도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였던 이 헤지펀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끼어들면서 상황이 분명하게 급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은 이제 말 그대로 헤지펀드예요. 헤지펀드의 속성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약간 잔인합니다. 어차피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불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엘리엇이 실제로 삼성물산의 경영권이 있냐, 경영권에 관심이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경영참여나 이런 부분들을 선언을 하는 것이 단순히 차익 실현을 최대한 단기적으로 극대화시키고 빠져나가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과 이제 삼성물산의 합병 시너지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해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서로에게 이제 윈윈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삼성물산의 그런 해외 인프라를 제일모직이 의류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시너지는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반대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것은 결국 주가를 더 부양시켜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다. 엘리엇 헤지펀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노이즈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라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합병 비율 산정에 있어서 사실 삼성물산이 뭐 PBR 1배 가치도 못 받아서 지금 이 합병은 너무 부당하다, 삼성물산 주주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엇이 지금 여러 가지 주주들을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합병 비율이 약간 재조정될 가능성,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약간 더 올라갈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합병 비율까지 조절될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조절이 된다면은 분명히 삼성물산에는 큰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근데 그런 개념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산 가치를 못 받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제 삼성물산 주주 가치를 못 받는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조정까지 해준다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시나리오 같고요. 다만 이런 기본적인 기대감이 이어진다는 게 중요하죠.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꿈을 먹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 비율을 조절 안 해준다고 해도 그 기대감이 있는 한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점에서 잡으신 분 말고는 수익 구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는 일단 이 노이즈가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니까 홀딩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엘리엇 관련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 급등락이 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적인 접근은 좀 나중에 그 주가 조정을 받게 됐을 땐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물산 제일모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노이즈가 있는 한 계속해서 홀딩하는 쪽으로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코스맥스가 20만 원 뛰어넘고 22만 4,500원까지 어제 신고가를 찍었다가 오늘은 약간 눌립니다. 혹시 눌림목에 매수 들어가도 좋을지 코스맥스 얘기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뷰웍스란 종목도 2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강세입니다. 역시 사흘째 급등 중인데 두 종목 살펴주시죠. 네, 코스맥스의 경우가 어제 큰 폭으로 좀 상승했지만 오늘은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코스맥스의 경우는 사실은 뭐 이번에는 한번 조정이 나올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단기적으로 올해 들어서 좀 급등세를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당분간 이제 조정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가 코스맥스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당장보다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성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맥스의 경우가 주로 이제 ODM 업체로 조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시장 안에서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일단 중국에서 어떤 조금 내수 부양에 대한 좀 정책을 내놓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중국 시장 안에서 활동 그리고 중국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까지 진출이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코스맥스 하면 좀 메르스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메르스가 좀 전체적으로 이제 공포감 심리로 좀 작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중국의 좀 감각에 대한 그런 감소가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도 함께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메르스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이슈가 좀 사라지면은 다시 한번 사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좀 펀더멘털이 훼손이 되지 않는 이상 주가가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향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코스맥스를 현재 좀 신규 매수로 좀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지금보다도 그래도 한 11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한 20만 원 선이 좀 될 것 같은데 20만 원 선 초반까지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이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신규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웍스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이제 뷰웍스가 좀 장 초반에 큰 급등세를 보이다 현재 좀 윗꼬리를 남기면서 내려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런 좀 충분히 좀 어떤 좀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뷰웍스의 경우는 가장 큰 어떤 좀 제품이라고 하면 바로 엑스레이 의료 장비 엑스레이 제품인데 이런 부분이 좀 디지털 부분으로 좀 변환을 하면서 유럽이나 북미 시장에 좀 진출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어떤 해외적으로 좀 수출이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도 좀 매출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뷰웍스의 경우가 어느 정도 좀 엑스레이 시장이 가장 크게 조금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좀 매출 증가를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근데 뷰웍스의 경우는 사실 이제 주가 자체가 워낙에 좀 급등락이 심해왔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뷰웍스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단기적인 좀 관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뷰웍스의 일단 일봉 흐름상을 본다면은 주로 좀 좁은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로 한 28,000원 부근에서 한 34,000원 정도 이 부근 안에서만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좀 34,000원을 어떻게 좀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장초반에 한 34,000원 정도로 좀 찍고 다시 밀리는 것으로 모아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 안에서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일단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보다는 좀 박스권 하단이 한 28,000원에서 30,000원 사이 이때 좀 공략을 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34,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신 다음에 그 남은 물량이 좀 34,000원을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갔지 아니면 좀 여기서 좀 비중을 축소할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박스권에 결국 갇히느냐 이번에도 박스권을 뚫느냐 뷰웍스는 그에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도 약간 물량을 조절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코스맥스는 신고가에 오늘 약간 눌리지만 조금 더 눌려야 20만 원대 정도가 돼야 신규로 진입이 가능하겠다 얘기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2070선까지 코스피가 빠르게 회복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중심에는 이들 종목 화학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를 화학주 쪽에서 내네요. 대환유화가 이틀째 급등하면서 일단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고요. 그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롯데케미칼이 견조하다 싶었는데 지금 신고가를 쓰기 임박했습니다. 지금 LG화학도 오늘 상승세가 상당히 보기 좋은 자리에서 나왔는데 화학주 분위기가 그야말로 굿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학주가 참 소리 없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화학주가 좀 많이 올라왔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그리고 LG화학까지도 흐름이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학주가 한두 종목이 올라온 게 아니라 업황 전체가 살아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종목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주의 업황이 지금 살아나고 있을 것으로 이제 뭐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학주가 반등하는데 이제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유가인 것 같아요. 유가가 지금 WTI 배럴당 약 $60 수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하방이 상당히 단단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급락은 이제 끝났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게 된다면 화학 제품의 단가도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화학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가시화가 되면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실제로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수익들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국제유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게 또 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도 합니다. 유가라는 게 원래 경기에 민감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유가가 반등하게 됐을 때 이제 하반기 경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화학주도 아주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이제 전고가가 이제 28만 500원 부근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주가가 27만 9,500원이니까 전고점 돌파가 아주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고점을 뚫어낸다면은 당연히 홀딩하시고 다음 고점 이제 30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관점인데 여기서 돌파에 실패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고점인 28만 500원 부근을 상향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여부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 이미 전고점을 뚫어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수급이 붙고 있고 어제장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진 모습. 오늘은 그 거래량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건설, 기계, 화학, 코스피도 2070 약간 경기 민감주들 많이 못 갔던 종목들 좀 움직여주는 그런 조금 새로운 아침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을 좀 오현진 변호사님이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는 게 미국 램시마 올 연말 정도 되면
판매 허가가 떨어질 거다 기대감 때문에 65,000원짜리가 곧바로 8만 원 되는데 한 3, 4일밖에 안 걸렸네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은 제가 한 달 전에 이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씨에 저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연속적으로 많이 밀렸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그동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밀렸었던 것은 아니었고 메르스 이슈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이 상대적으로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이 아니었냐 싶은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일단 호평이 나왔죠.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5위 안에 들 수 있는 기업이다.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을 시작하고 미국의 하반기 램시마가 생각보다 빨리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추가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에도 언급드린 대로 정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셀트리온을 이제 램시마 하나만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후속적으로 나오는 허셉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라든지 아니면 지금 셀트리온이 임상 2상이나 3상에 들어가 있는 의약품이 5개, 6개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의약품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2의 램시마, 제3의 램시마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것이 출시될 때마다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램시마는 유럽 시장에서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바이오시밀러가 상당히 큰 시장 중에 크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바이오시밀러 정책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특히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독일이라든지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보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비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오리지널 의약품들을 단가가 낮은 바이오시밀러로 교체하려는 움직임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올해 하반기, 내년, 내후년까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좋게 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를 반드시 공략하실 필요가 있고 국내 상장사 바이오시밀러의 대표주는 사실 셀트리온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사니까요. 그래서 셀트리온으로 그런 수급이 몰린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요. 셀트리온 하필이면 4개 양봉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종가는 오늘 안 나왔습니다만 뜬 자리에서 지금 가격의 매수는 물론 이제 떨어진 폭 생각하면 좀 싸 보이긴 한데 4일 연속 올랐으니까요. 네,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과 똑같아요. 그래서 전 조정 시에 이제 셀트리온 모아가야 되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 하락기에 조정 시 모아가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을 좀 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절반이라도 이제 물량을 정리하시고 바닥권에서 다시 잡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박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7만원에서 6만 5천을 저점으로 그리고 9만 원대를 고점으로 봐서 이제 그 중간가보다 밑에 있을 때는 조금씩 모아가시고 고점 부근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만약에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1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쭉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셀트리온 이 박스권 가격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매수, 박스권 상단 매도 전략을 취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매 계속 하신 분들은 아마 그 박스권 레인지를 제가 얘기 따로 안 드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카카오 한번 보죠. 사실 그 국민 내비 김기사 그 인수하면서 약간 모멘텀도 있었고 했는데 탱그램 디자인연구소 인수 소식도 있었고요. 실적에 대해서 오늘부터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밑그림들이 종목별로 녹아들고 있는데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카카오는 12만 원대를 좀 쉽게 못 넘어서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다음 카카오부터 볼까요? 그렇죠. 일단 다음 카카오 탱그램 디자인 연구소라는 좀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전문 업체인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다음 카카오가 앞으로 어떤 조금 그 마케팅 부분에서 좀 강화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카카오가 이제 가장 큰 강점을 지닌 부분이 바로 카카오톡이라는 점인데요. 카카오톡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모바일 쪽으로 좀 강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일단 모바일 쪽 부분에서 좀 점차적으로 어떤 매출이라든지 조금 그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본다면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카카오의 경우와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면은 핀테크라든지 인터넷
전문은행 이런 부분이 좀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좀 모멘텀인데요.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가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가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단 다음 카카오가 이런 모멘텀 본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주가를 보기에는 한 12만 원 정도 워낙에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좀 매물이 일단 좀 소화가 돼야 어느 정도 좀 12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의 경우는 뭐 지금 워낙에 좀 바닥 국면이 하고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좀 더 이제 긴 안목으로 바라보신다면은 그래도 바로 위에 한 11선 부근이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1차적으로 좀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 카카오 그냥 바닥권에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원하신다 하시다면 제가 1차적 목표가는 그래도 좀 매물대로 좀 자리가 잡아있는 한 12만 원 정도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카카오의 경우는 그래도 어떤 충분한 모멘텀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된 부분이 앞으로도 어떤 좀 가시적인 실적을 내준다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1차 목표치는 역시 박스권 상단에 12만 원, 2차 목표치는 14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심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심이 현재 6% 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짜파게티보다 저는 못 먹어봤지만 짜왕 저도 지금 먹어보려고 하는데 더 많이 팔릴 기세래요.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제가 사실 한번 먹어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 입맛에는 정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뉴스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짜왕에 대한 어떤 조금 매출 증가가 좀 기대를 된다 이런 좀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 약간 더 맛있는 짜파게티 뭐 이 정도. 그렇죠. 조금 약간 여성분의 입맛에 좀 맞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달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농심이 사실 보면은 가장 큰 매출을 차지를 했던 부분이 바로 라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여러 가지 경쟁사에서 좀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 라면을 내놓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동안 농심에 대해서 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농심에 대해서 어떤 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주가도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농심에서도 이런 자체적으로 어떤 좀 신제품 좀 개발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해내고 있고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인기를 얻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좀 별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제품 하나 히트를 치면은 뭐 게임사는 아니지만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농심의 경우가 신제품도 신제품이지만 그동안에 꾸준하게 좀 사랑을 받았던 좀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제품들로 인해서 조금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다져왔기 때문에 설사 이제 조정은 보일지언정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는 좀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농심이 조금 스낵이라든지 라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농심 자체가 워낙에 큰 종목인 만큼 좀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 부분이 한 29만 4천 원 정도 제가 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농심 지금 라면 말고도 어떤 좀 감자 스낵에 대해서 인기를 꾸준하게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충분히 농심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현진 멘토님한테 이 두 종목 끝으로 좀 드려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또다시 130만 원이 깨졌거든요. 삼성전자 주식이 어쩜 이렇게 싸졌을 수가 있을까 싶지만 그것이 140만 원 깨지는 순간이었었는데 그 뒤로 계속 흘렀고요. 130만 원 깨졌다 다시 회복했는데 그것이 재차 깨졌다는데 조금 오늘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LG전자는 수익성 악화 우려 속에 52주 신저가, 우와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났네요. 네, 저는 이제 그 삼성전자, LG전자가 이렇게까지 밀리는 게 이게 종목 개별 문제도 있는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보시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확실히 좋죠. 그러면서 시장의 수급 매기가 대형주에서 빠져나가면서 중소형주로 몰리는 모습이고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또 덩치가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IT 부품주라든지 IT 대형주에서 SK하이닉스나 뭐 일부 종목군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 수급에 의해서 밀렸었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S6가 이제 생각보다 안 팔렸다라는 부분에 더해서 엣지는 잘 팔리지만 뭐 물량 공급하기 좀 어렵다라는 이슈들도 나왔고 이래저래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요. 또 액면 분할 이슈가 요즘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사라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분간 이제 빠르게 올라갈 모멘텀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 모멘텀은 스마트폰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진출하고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삼성페이라든지 아니면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다른 현재 삼성전자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모멘텀에 의해서만 삼성전자가 추세적인 반등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갤럭시 S6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지금 진출하고 있는 신사업 부분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 2070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아직까지 사지 않는 것으로 순매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전에 벌써 두 번째 720선을 건드렸는데 장중에요. 오늘 현재 지금 9시 36분 막 지나고 있을 때 기준으로 업종 상승률 1위는 건설 업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을 끝으로 여쭤봅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코스피 시즌 좀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조금 가장 큰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크게 좀 우려감이 밑바탕이 되어 있던 그리스 우려감도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하필이면 또 메르스 공포감까지 좀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경우는 일단은 1차적으로 한 2050선 지지적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으로서 이런 좀 악재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뭐 추세적인 반등세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가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대외적인 좀 불안감이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런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구간에서는 좀 실적 개선이라든지 좀 낙폭 과대가 보여지고 있는 좀 아무래도 중수형주를 공략을 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대형주의 경우도 어쨌든가 이제 지금으로선 좀 모멘텀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의 경우 2분기나 3분기 충분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나 좀 업종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 이런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코스닥 위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딱히 모멘텀 없으니까 변동성도 크고 좀 개별주, 중소형주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혹시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한다면 대형주, 일부 대형 섹터는 금리 인하라는 건 큰 모멘텀 아닌가요? 오늘 사실 어제 증권, 오늘 건설이 좀 바통을 이어받는 뭐 유가 모멘텀도 좀 있어서 화학주도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대형주의 투자 심리에 분명히 개선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게 결국 자동차라든지 기계, 엔저의 피해를 입었었던 종목이 가장 큰 이제 주가의 턴어라운드 기계 그 기도를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하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일본 경합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현진 멘토의 어떤 자신만의 전략이 있다면. 네, 그래서 저는 코스피도 이제 조금 올라오고는 있어서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환율 관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엔저 때문에 수출주가 부담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지금 정확히 말하자면 원화가 강세인 게 아니라 이제 엔화가 약세인 거기 때문에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수출주가 부담인 거지 모든 수출주가 부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위안화나 달러 같은 경우는 원화보다 강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중국 부분의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들은 오히려 지금이 이제 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호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수출주는 선별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 비중이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2분기, 3분기 실적 기대감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램시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셀트리온도 달러 강세 수혜를 어느 정도는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위안화 관련해서 수혜주로는 이제 뭐 보령 메디앙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중국도 산화 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령 메디앙스는 아가방 컴퍼니 중국 부분에서 매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환율 관련해서 약간 틈새 전략식으로 한번 모아가시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오히려 이 국면에서 유리하다. 일부 종목들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센트리온 이렇게 얘기를 반드시와 더불어 해주셨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비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사지 않아도 반등은 나옵니다. 오늘 경기 민감 일부 종목들이 시장을 좀 떠받치는 국면인데요. 증권사의 목소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순 차장님의 의견부터 들여다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목요일에 있는데 증권, 건설, 그리고 재건축 관련주까지 관심을 가져보자 하셨네요. 정영훈 과장님은요. 다음 주 FOMC 회의 앞두고 제한적인 박스권의 흐름이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김영겸 주식팀장님, 외국인들 수급을 체크해야 되고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신용 비율이 높다면 주의가 요망된다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국제금리가 소폭 약간 하락되면서 진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하다. 관망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메모 남겨주신 정영훈 과장님 만나러 메리츠 종금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영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주 시간에 정부가 뭔가 좀 해줄 것을, 다시 말해 뭐 대놓고 얘기하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수출 부진 보고 표해 주셨었는데 그래도 박스권이다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 상황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리스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좀 진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좀 반등은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만 다음 주 FOMC라는 지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제한적인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만약에 늦춰지거나 속도가 좀 더딜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다음 주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만일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든지 그러한 좀 변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크게 좀 출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역시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다소 좀 매수를 좀 자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그런 좀 상승세는 좀 다소 좀 다음 주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금통위와 이제 만기 이슈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그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 너무 내비친다라고 한다면 이제 증권이라든지 건설업종 이렇게 대표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수혜주들이 다 좀 상승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금리 동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발맞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증권 건설업종은 좀 변동성이 좀 하락 쪽으로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업종별로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채권 시장을 봤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만큼 증권이라든지 건설 업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면서 720포인트 지금 정고점에 좀 지금 계속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 제한폭 확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확대가 크게 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가격 제한폭 확대 그 초창기에는 다 좀 시장의 좀 우려감이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다 좀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닥 좋아 보일지 몰라도 다음 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변동성 커질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권, 건설 단기적으로 좋아 보인다 하셨습니다. 끝으로 화학주에 대한 의견 짧게 들어볼게요. 우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분기 화학 쪽이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역시나 좀 유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2분기에 어느 정도 좀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화학주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오늘도 증권 건설 좋게 보셨고요. 화학주도 유망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근증권 프라임 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2069.89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기관과 함께 소폭 같이 팔고 있지만 시장은 견조한데요. 그 이유인즉슨 섹터별로 오늘 좀 커다란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설, 기계, 통신 그리고 철강, 금속, 화학까지 업종 상승률 상위 쪽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720선 돌파를 장중에 간간히 보여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증시 탑5 시간 11시부터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도움 말씀 주셨던 안경 쓰셨던 분 오현진 멘토님이 나와주실 겁니다. 메르스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헬스케어 관련주 가운데 종목 5가지 선정해서 살펴봐 주실 거라고 하니까요. 헬스케어 관련주에 관심 많으신 분들 또 어떤 종목 살까 고민이신 분들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가이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